사랑한다 자이언츠 영원토록 함께 가보자. 이 노래를 쓰신 분이 싱어송라이터 비크루즈라는 분인데, 나에게 자이언츠는 때론 친구가 돼주었고 때론 아버지를 느끼게 해주는 인생 최고의 동반자이다 라고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야구 롯데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노래를 쓸 수 있는 것 같고, 정서가 진짜 야구를 아는 사람만 나온 노래예요. 오랜 친구라는 그런 생각이고, 그 친구가 너무 잘난 친구는 약간 정이 안 가잖아요. 롯데는 조금 모자란 친구죠. 뭔가 공부도 잘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좀 허당이고 좀 그런 친구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더 정이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잘은 못했지만 어찌됐건 40년 넘게 같은 모습으로 남아있으니까 그게 좀 이 팀을 떠날 수가 없는 이유가 아닌가. 부산 경남 지방, 특히 부산의 어떤 아버지의 사랑은 굉장히 많은 확률로 야구장에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최대치의 표현이 야구장에 데려가 주시는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직 야구장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 사직 야구장을 해체하는 그날 굉장히 많이 울 것 같아요. 사직 야구장은 사실은 어떤 야구장 이상의 의미를 이제 가지게 된 것 같아요. 너무 오랜 시간을 함께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집보다도 더 집 같은 공간이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언제 가도 내가 어릴 때 처음 야구장을 갔던 그 시절로 데려다주는 그런 정말 고향집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 학교가, 이거 동인고가 어디 있냐면은 거리가 1.4km 정도 돼가지고 내리막길이다 보니까 이제 야자를 째고 야구장을 가는 케이스가 종종 있었는데, 저희 학번 저희 동기들의 성적이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로이스터 야구리 직방으로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롯데의 성적이 좋을 때 동인고의 성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전설과 같은 에피소드가 있는 게, 야자를 째고 야구를 보러 갔다가 TV 중계에 나온 동인고 교복을 보고 선생님들이 잡으러 갔다는 전설과 같은 썰이 있는데,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들렸던 얘기라 가지고 맞건 아니 좀 비하게 됐거나 그런 것 같은데, 사직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 야구피입니다. 4월 28일이고요. 야구 없는 월요일 인사드리는 사연 읽기, 댓글 읽기 시간입니다. 타이틀을 좀 정해볼까 싶어요. 아롯 라디오라든가, 아이고 라디오, 뭔가 이 댓글 읽기, 월요일 댓글 읽기 콘텐츠의 제목을 좀 정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좋은 제목이 생각나시면 한번 추천해 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롯 라디오? 조금 발음이 힘든데, 롯데 라디오 너무 흔한데, 아이고 라디오 너무 부정적인데, 약간 제가 좀 추억 좋아해서 조금 추억 위주 얘기를 이 시간에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서 좀 그쪽으로, 그야말로 라디오 콘텐츠가 될 것 같아서 좀 그런 류의 좀 추억 있고 좀 낭만 있고 약간 감성적인 그런 제목을 좀 추천해 주시면은 저도 한번 생각해보고 이 월요일 사연 콘텐츠 한번 제목을 멋지게 한번 달아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주제는 그 직관 갈 때 주로 가는 자리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그 저번 주 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이렇게 남겨주신 분도 있고, 그 외에 그 저번 주 주제였던 그 어쩌다가 롯데팬 되셨냐, 이 주제에 이어서 하신 분도 계신데요. 큰 틀에서 비슷한 얘기니까 같이 좀 해주면 될 것 같고, 또 자리 얘기도 같이 남겨주신 분들 꽤 계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하기 전에 또 항상 감사한 멤버십 그리고 슈퍼땡 분들 한번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은콩 오곡 두유님, 지윤님, 생유님, 군지산 꾀돌이님, 꼴붕이님, 동수방님, 김양현님, 자유님, 김도훈님, 김경대님, 뮤진님, 세리라사직님, 김타자님, 에이스님, 남부지하나님, 돈마이님, 낭리망디님, 침착하자님, 같은양님, 이현성님, 크리스피님, 위네님, 1203님, 이경민님, 라미라미님, 롯데팬님, 리프님, 진격의 거인님, JWK님, 슈퍼노머이님, 그레이스님, 마황 누리엄마님, 산워영님, 염하사님, 의순이네님, 푸른새벽님, 히히히히님, 자이언츠냥님, 안치용님, 롯데아사라자님, 양상님, 경식민님, ACW님, 롤버스님, 박성봉님, 이명재님, 은버리치님, 보스님, 태권소년님, 이렇게 멤버십 감사드리고요. 슈퍼텍 김양현님, 김도훈님, 같은양님, 김타자님, K광님, 강아지난추님, 롯데자이언츠냥님, 사직의 중심에서님, 이명재님, 미스터 리거너블님까지 이렇게 또 슈퍼땡스까지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인사를 더 드렸고요. 자, 이제 본격적인 댓글 읽기 시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달아주신 순서의 역순이고요. 천천히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프로젝트 G님, 5살 때 프로야구 원년이었고 아버지 따라가서 자연적으로 로팬이 되었습니다. 근데 팀 바꾸려니 못 바게. 흔한 케이스죠. 근데 하나 공통점이 있었던 게 다 아버지 때문에 팬이 되지 어머니 때문에 팬이 된 케이스는 없었습니다. 이 뒤에도 좀 아버지 때문에 팬 됐다는 분이 좀 계셨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부산 경남 이 부자 관계가 참 부자 관계가 보통 막 살갑진 않아요. 근데 야구라는 매개체가 그나마 좀 이 무뚝뚝한
싹싹한 그 살갑지 못한 이 부산 경남 부자 관계를 좀 친하게 해주는 하나의 좋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요. 요 댓글로 좀 출발해보고요. 자, 검은콩 오곡 두유님, 아버지나 사촌 형들이 어릴 때 데리고 가서 롯데 팬이 되었죠. 그때는 사람들이 한 바퀴 돌면서 파도 타기 유도도 하고 했는데 수도권 사는지라 잠실을 자주 가는데 2층 레드석 외야 쪽 맨 끝이 예매도 자리도 널널해서 자주 가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검은콩고님은 일단 지금 수도권에 계시고 잠실구장 자주 가신다는데 2층 레드석 외야 쪽 맨 끝, 아마 저하고 좀 선택 기준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외야 끝쪽이신 것 같은데 그쵸, 저도 널널한 게 좋아서 외야 쪽으로 좀 끝쪽으로 많이 가는 편이고요. 또 탑타기 유도도 저도 많이 기억이 나는데 이 파도타기 유도가 꽤 오랫동안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코로나 전까지도 이런 게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예, 그래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조금 이게 없어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제 기억이 맞다면 2019년까지는 파도타기 유도를 종종 하곤 했었고, 그러고 보니까 파도타기 이건 자체가 없어졌네. 작년에 파도타기를 했었나요? 이게 보통은 매진이 되면 항상 파도타기 응원을 했던 것 같은데 어느샌가부터 안 하네. 그러고 보니까 작년에 안 했죠. 제 기억으로 안 하는 것 같은데 파도 타기를 안 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새삼. 그러니까 옛날에 생각해보면 되게 재밌는 파도 타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팬분들이 유도를 해가지고 파도를 만들기도 했었고, 응원단에서 파도를 노래 틀어가지고 뿡 이제 백고동 소리 울려가지고 하기도 했었는데, 그 2010년대 한 초중반까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 좀비 파도 그래가지고 엄청 느리게, 보통 이쪽 도제, 근데 약간 요렇게 되게 천천히 하는 그런 그 파도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빠르게 갔다가 느리게 갔다가 그거를 좀 하면서 막 파도를 6, 7, 8바퀴 이렇게 한 적이 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지금 파도가 없어졌네요. 왜 없어? 이게 약간 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져서 파도를 할 수 없게 돼서 그런가?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자, 그리고 보배7712님, 집이 초읍동이었습니다. 주말에 사직 홈플 가면 고개 넘어가는데 20분 넘게 걸렸었죠 라고. 자, 이제 이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공감할 만한 얘기를 주셨는데, 초읍동이 어디냐면 저도 뭐 당연히 그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고개였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야구장이 여기 있어요. 야구장이 여기 있고, 그 초읍동을 저는 보통 어디를 많이 갔냐면,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요즘에도 가끔 초읍에 있는 시립시민도서관에 가곤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많이 걸어서 다녔는데 거리가 참 애매한 게 2km 정도 되거든요. 2km 정도 되는데 이게 걸어가자니까 좀 조금 시간이 걸리고요. 차를 타고 가자니까 또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버스가 그 17번 버스가 이 길을 다니는데 이게 배차도 조금 애매하기도 하고, 사실 걷는 거랑 시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또 그렇게 멀지가 않으니까 차비가 조금 아깝기도 하고, 사실 걷기 좋은 길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많이 걸어 다녔던 것 같아요. 도서관에 뭐 다닐 때, 도서관에 갈 때. 근데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초동에 사시면은 이제 이쪽 부근에 서시는 건데 참 걸어가자니까 조금 거리가 있고, 이 정도 라인인데 걸어가기엔 좀 먼, 타기엔 좀 애매한 그런 거리입니다. 이 초고개가 참 뭐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좀 좀 묘해요. 이게 어느 좀 약간 묘해가지고, 아무튼 이 고개가 근데 길은 굉장히 좋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축구장 연결돼 그렇게 돼 있는 길인데, 이게 반가우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그 지리 교통을 좀 보면은 이 길에서 쭉 내려가서 종합운동장으로 그냥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좀 재미있는 길이다라는 거 잠깐 소개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스완프 X15님, 전 부산 출신 롯데팬 아버지, 서울 출신 애 어머니, 저는 평생 서울에서 태어나고 컸습니다. 초등학생 때 집이 잠실운동장 근처라서 부모님이랑 롯데 경기 자주 보러 갔던데 이상하게 갈 때마다 롯데가 이기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LG팬 어머니와 햇빛이 싫은 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대부분 1루 측 LG 응원단에서 봤는데도 제가 부산 갈매기를 따라 불러서 당혹스러웠다고 하시네요. 아버지도 당시 사형골에 8888 시절인가 봅니다. 사형골에 정 떨어져서 LG나 두산 팬으로 자랐으면 하셨다는데 운명이 있나 봅니다. 가끔 제가 야구 보면서 화내고 있으면 옛날에 롯데가 아니라 LG 두산 잠실 시리즈나 보여줄 걸 그랬다면 웃으십니다 라고 또 재밌는 사연 남겨주셨는데, 이게 우리 롯데 자이언츠 양님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스완프님이 본인이신데, 그 자이언츠 양님도 이제 그 남편분 따라서는 아들이 기아 팬이고, 자이언츠 양님 따라서는 따님이 이제 롯데 팬인데, 스완프님도 거의 상황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부모님 자식 관계만 좀 바뀌었지. 네, 근데 이게 약간 아버지의 DNA나 아니면 사실 알고 보면 아버지의 좀 조기 학습이 있지 않았을까요? 부산 갈매기를 엘리에지 쪽이 계셨는데도 따라 불렀다는 거는 엘리니로 키우고자 했는데 어쩔 수 없는 그 롯데의 유전자가 발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은 하셔도 근데 아마 내심 약간 뿌듯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만약에 집에서 혼자 롯데 팬이시면 얼마나 좀 외로우셨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잘해주고 있으니까 이 팀이 같이 또 아버지하고 또 야구장도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좋은 사연 너무 감사드립니다. 생각보다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으시네요. 서울에서 나고 자랐는데 이제 부모님이 부산 출신이시거나 롯데 팬이셔가지고 물려받은 케이스 이런 케이스가 되게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 넘버 8 롯데 6님 부산에서 태어나고 3대가 다 야구를 보셔서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야구장을 많이 갔고 프랜차이즈들 몇몇 선수들 떠났을 때 팀가를 할 생각이 조금이나마 있었는데 그래도 롯데를 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잘 응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로이스터 시대가 끝나고 많은 프랜차이즈 스타들이 떠나면서 사실은 좀 서운했던 시간이 많죠. 근데 야구를 보통 안 보면 안 봤지 팀이 바꿔지진 않는 것 같아요. 뭐 저도 이제 야구를 못 하거나 좀 그럴 때는 좀 덜 보다가 안 봐지진 않고요. 그냥 덜 보다가 결과 정도만 확인하다가 조금 올라오면 뭐 다시 보고 이런 식으로 좀 버텼던 것 같은데 아마 많은 분들이 다를 것 같고 3대가 야구를 보셨으면은 또 추억이 되게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3대는 아니라 가지고 그런 정도의 추억은 없는데 아무튼 이런 또 추억 한번 나와주셨고요. 그리고 팅지안님, 팅지안님 부산에서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롯데 응원하는데 잘하든 못하든 딴 팀은 응원 못하겠더라. 감정이입이 안 돼. 네, 이게 또 뭐 다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 이게 내가 좋아하고 싶어서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슬퍼하고 싶어서 슬퍼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화내고 싶어서 화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몸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마음이 동하고 그래서 이거는 진짜 어쩔 수 없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댓글이셨고 자 유승환님 저는 1982년 1982년 오비팬 활동하다가 1985년부터 롯데팬 활동 시작했어요. 계기는 84년 한국 시리즈를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진짜 구력이 엄청 높으신 또 분께서 이렇게 댓글 주셨는데 84년 한국 시리즈를 저는 당연히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떤 감동이셨을지 제가 사실 어림잡아는 짐작하지만 사실은 직접 보신 분의 어떤 감동을 제가 헤아릴 수는 없겠죠. 아무튼 이렇게 넘어오실 정도로 정말 그 울림이 큰 시리즈였다라는 거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거를 느낀 분은 사실 그렇게 또 많지가 않으니까요. 네, 아무튼 또 이렇게 오랜 시간 또 우리 팀을 응원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유저님 사직동에 태어나서 중학생 때까지 살았고 야구 없는 날마다 아빠랑 친구들이랑 자전거 타러 갔었습니다. 중3 때 서울로 올라왔고 직장인이 된 지금도 서울에 살지만 아직도 사직동이 그립습니다. 2017년 이후로 좋아하던 선수도 떠나고 야구도 못해서 너무 못해서 잠시 끊었습니다. 또 코로나에다가 바빠서 사직구장을 거의 7년 동안 안 갔습니다. 작년에 종합운동장역 데려서 롯데리아 들리고 플러스도 놀러 가보고 사직구장 걸어가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몸은 서울에 있지만 부산, 특히 사직동을 영원히 잊지 못하고 저는 그곳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올해 꼭 가이야구에 가서 8년 만에 사직에서 야구를 보고 싶습니다. 라고 아주 정말 감동적인 댓글 남겨주셨는데 정말 사직동에서 태어나셨으면은 거의 모든 사람들은 사직 운동장에서 자전거나 인라인을 타고 놀았습니다. 어릴 때. 네, 그렇고 이분은 이제 유저님은 중3 때 이제 서울로 올라가셔가지고 계속 서울에 살고 계신데 참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직 야구장이 물론 이제 오래됐고 뭐 새 야구장도 지어야 되고 한데 제가 리뷰 때도 종종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사직 야구장이 만약에 신구장이 얘기가 되고 지금 현재 계획대로 만약에 사직구장을 헐고 거기 재건축을 하는 시나리오대로 가면 저는 사직 야구장을 해체하는 그날 굉장히 많이 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류저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사직 야구장은 사실은 어떤 야구장 이상의 의미를 이제 가지게 된 것 같아요. 너무 오랜 시간을 함께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집보다도 더 집 같은 공간이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집은 바뀌잖아요. 집은 이사도 가고 바뀌고 뭐 재건축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야구장은 지금 거의 40년의 세월을 딱 40년이죠. 야구장 사직지 지어진 지가 40년의 세월을 거의 변하지 않고 이제 지키고 있다 보니까 언제 가도 내가 어릴 때 처음 야구장을 갔던 그 시절로 데려다주는 그런 정말 고향집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아마 이분도 같은 마음으로 오랜만에 또 사직에 오시니까 이런 눈물도 나시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추억이 참 힘이 세죠. 그래서 참 개인적으로는 사실 사직 야구장을 계속 썼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조금 있어요.
그 정 든 게 너무 무서워서. 그러니까 없어지면 상당히 슬플 거란 말이죠. 네. 이렇게 우리 또 부산 사직동 사랑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 아마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사직동에서 나고 자라시고 딴 곳으로 가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고요. 아무튼 또 따뜻한 댓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미니민님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처음 시작은 최강야구라는 야구 예능 프로그램이 시작이었어요. 보다 보니까 재미있어서 여러 구단의 야구를 챙겨보다가 제가 최강야구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선수가 롯데로 가게 돼서 관심이 가게 돼서 가벼운 마음으로 야구 경기를 챙겨보다가 팬이 됐고요. 야구를 보기 시작한 지 이제 2년 정도, 2년 좀 된 것 같아요. 처음에 그 한 선수 때문에 롯데를 접하게 되긴 했지만 롯데 야구를 보다가 이제는 그냥 롯데 팬이 되었답니다. 올해는 꼭 야구각이 가길 바라며 서울 사람입니다. 아마도 정현수 선수를 따라서 롯데로 오신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은 이제 정현수 선수가 지명을 받고 나서 약간 이제 이런 안 좋아하는 얘기가 있었던 게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롯데 선수가 됐는데 그 최강야구 소속으로 너무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 정현수 선수가 너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쏙 들어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됐건 우리 야구를 더 보시고 또 이렇게 우리 팀의 가족이 되시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기 때문에 어떤 계기건 이렇게 또 같이 한 가족이 됐으니까요. 감사드리고요. 참 이 최강야구라는 프로그램이 지금은 여러 가지 그런 분쟁 때문에 또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됐는데 어찌됐건 저 프로그램이 저는 되게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제 주위에서도 저 프로그램을 통해서 야구에 대해서 좀 친숙함을 가지고 입문을 하고 또 그냥 일반 야구 팬으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여성분들이.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저 프로그램이 야구계에 미친 어떤 좋은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어찌됐건 프로야구고 어떤 새로운 그 팬들이 계속 유입이 돼야지 이제 사업성이 생기는 거고 존재 가치가 있는 거니까요. 아무튼 뭐 이렇게 또 오신 분도 계셨다라는 거 또 소개를 드리고요. 자 그리고 CSBS9177님 05년 초등학생 시절 손민환 선수에 빠져서 야구 보고 따라하고 그렇게 20년 넘게 롯바네요. 또 옛날 생각이 나는데 2005년이 5위 시즌이고 양상문 감독이고 8888 후에 5위까지 올라갔던 시즌이었고 이때 손민환 선수가 18승 하면서 에피 시즌이었죠. 그리고 4강 이 플레이오프 포스트 시즌 진출을 못했는데 난 아주 희소성이 있는 사례이기도 했는데 저 때가 저도 기억이 많이 나는 건 사실 제가 저 때부터 본격적으로 야구를 챙겨보기도 했고 그러니까 저 때 느낌은 진짜 그 당시 손민환 선수 닉네임이 전국구 에이스 필승 뭐 이런 거였는데 말 맞다나 손민환 선수가 등판한 날만큼은 진짜 이긴다는 생각이 늘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너무 잘했던 시즌이었고 어떤 절대적인 믿음 있었던 그런 시즌으로 기억이 나고 2005년 하면은 또 이대호 선수가 포텐이 터지기 시작했던 2004년에 첫 20홈런 치고 2005년에 조금 더 스텝업을 하고 2006년에 하게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올라서는 해가 또 2005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 또 기억나는 게 노장진 선수가 마무리로 물론 상반기만 뛰고 이제 뒤에는 좀 안 좋은 일로 또 못 뛰게 됐지만 아무튼 또 압도적인 포스 노베라라는 포스를 보여주면서 또 그랬던 기억도 나고 근데 이제 여름까지 잘하다가 그때 노장진 선수가 이탈을 하고 하면서 여름에 그때 8연패인가 9연패인가 하면서 와르릉 내려가고 그 사이에 한화가 비슷하게 8연승인가 하면서 올라와가지고 그때 제가 신문기사 타이틀이 아직 기억이 나는데 높이 나는 독수리 추락하는 갈매기인가? 네, 그 신문 헤드가 아직도 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대를 많이 받았고 재밌는 시즌이었는데 여름에 와르릉 무너지면서 그런 임팩트가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펠로우 선수도 기억이 나고 라이언 선수도 기억이 나고요. 또 옛날 선수들이 많이 생각이 나는데 그리고 저때 이제 강민호 선수가 풀타임으로 거의 처음 뛴 해 같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2004년 시즌에 이제 최기문 선수의 조금 나눠서 나다가 제 기억이 맞다면은 2005년에 거의 풀타임으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2004년에 좀 최기문 선수로 출발을 했다가 부상으로 빠져가지고 그렇게 갔다가 그 2005년에 잠깐만 이거 제가 기억이 지금 쥐락십니다. 2004년 5년 6년에 지금 꼬였는데 근데 강민호 선수가 진짜 그때는 젊었죠. 21살이었으니까. 근데 2년 차로 거의 풀타임 보수를 처음 뛰어지내고 이때는 참 수비 못했는데 아무튼 그런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2005년은 저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해기 때문에 2005년 얘기만 좀 길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나중에 제가 10,000명 찍으면 라이브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구독자를 그때 연도별로 그냥 그 해만 얘기를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몽이어리님 저는 경기도에
청주에 살아서 수원 잠실로 원정 가는데 항상 외야석에 가서 앉습니다. 삼루 응원석에서 열심히 응원하는 팬들 보는 것도 즐겁고 경기 내용도 한눈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편해서입니다. 특히 수원구장은 외야가 돗자리석이라 맛있는 음식이 편하게 쫙 펴놓고 먹을 수 있어요 라고 남겨주셨고, 또 경기도 사시는 목열이님인데 또 외야석이네요. 그러니까 약간 오히려 외야석에 가시는 분들이 야구를 좀 많이 오래 보신 분들이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래 보다 보면은 좀 편하게 보는 게 아무래도 좀 중요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 또 수원은 또 돗자리석이라서 좀 편하게 더 계실 수가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시고요. 저도 외야파로서 그러니까 오히려 그 3루 쪽 에서 가면, 그러니까 수원구장 원정에서는 1루 쪽에 앉으면 이제 우리 팬들이 응원하는 것들을 감상하는 것도 굉장히 장관이기도 하고, 특히 그 사직구장은 그 소리가 메아리가 치잖아요. 사람이 진짜 10,000원 가까이 차면 소리가, 경기장 자체가 약간 그 바가지 엎어놓은 형태다 보니까 소리가 안에서 메아리를 치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사직구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어떤 위압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외야석 앉으신다 남겨주셨고, 그리고 에피소드 A to Z님, 네, 모텔 롯데 팬으로서 가장 궁금한 점이 창원에 NC가 창단했을 때 NC로 갈아타신 분들은 어떤 로직으로 갈아타셨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당시 저도 롯데는 너무 못하는데 NC는 펄펄 나길래 나도 이 기회에 야구 잘하는 NC로 갈아타야겠다고 아무리 마음먹어도 안 되더라고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NC 팬분들이 이 방송을 많이 보시지 않겠지만 네, 있으시면 한번 달아주시고, 제주인은 거의 대부분이 일단 그 마창진, 그러니까 특히 마산 창원에 이제 사시는 분들이나 거기 출신이신 분들은 많이들 넘어가셨고,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야구단이 생겼는데 어떻게 안 갈아탑니까? 저는 사실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 외의 분들은 사실은 제주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롯데가 너무 못하는데 NC는 사실은 그 한 첫 2년 3년 정도만 조금 적응기를 가지고 그 뒤에는 계속 잘했죠. 올해는 약간 부침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가까이 있는 팀이고 하니까 좀 롯데가 너무 못할 때는 약간 그 두 번째 응원팀으로라도 해볼까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고 대부분이 아마 그 고향 따라서 가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NC가 들어올 때 어디로 가느냐 연고지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부산 제2구단 얘기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서부산 쪽 얘기도 좀 나왔었던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창원으로 갔죠. 근데 또 지금 이런저런 문제가 좀 있는 상태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창원에 계속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사실 창원시의 만행을 봤을 때는 참 할 말이 없기는 합니다. 하지만 또 창원 마산 팬분들이 워낙 야구를 좋아하시니까 사실은 프로야구라는 게 또 공공재의 성격도 있으니까 약간 이런 지방의 연고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또 이렇게 해주셨고, 그리고 럴린님 태어나보니 부산 사람 키키 한 95% 아마 이런 경우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아님 주위 반응은 너무 좋아합니다. 같이 직관도 다니고요. 신랑과 아기와 가족끼리 가기도 하고 신랑 버리고 친구랑 가기도 하고 못 말린다고 하네요. 이게 아마 그 부부끼리 팀이 다른 케이스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선택지가 다양해지는 그런 장점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남박재섭님 세미산 아래 금강국민학교 입학. 그때 사직 운동장 공사할 때 잠깐만 댓글이 잘렸네요. 사직 운동 공사할 대구로 이사 왔지만 아직 갈매기입니다. 유라동 갈매기. 그러니까 사직 야구장을 짓기 전에 사직동에 사셨던 분이시고 금강국민학교 지금 금강초등학교인데 이 학교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금강초 나오신 분들이 또 계실 것도 같습니다. 네, 계실 것도 같은데 저도 뭐 사실 굉장히 익숙한 학교이기 때문에 잠깐 이제 보여드리면은 지금은 금강초가 되게 커졌습니다. 공사를 해가지고. 근데 잠깐 이제 보여드리면은 자 볼게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보시면은 야구장이 여기 있고요. 이제 금강초등학교가 여기입니다. 여기 있고 그래가지고 뭐 거의 또 한 손바닥 안에 있는 학교고 지금은 그 사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사직동 인구가 늘고 특히 그 학생들이 많이 늘면서 완전 요렇게 완전 삐까번쩍하게 엄청 커졌습니다. 이게 초등학교인지 약간 거의 대학교 같은 느낌이 드는 사이즈로 이렇게 커졌는데 지금 보이는 요 뒤편에 보이는 건물들이 새로 올린 건물들이고 그 학교 자체를 거의 새로 다 올렸죠. 그러니까 3년 정도 그 컨테이너 시절을 좀 보냈습니다. 금강초가 그러니까 학기를 진행을 하면서 공사를 같이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보면서 이게 맞나? 그러니까 학생들이 계속 학교에 오는데 이거를 공사를 하고 무슨 전쟁통도 아니고 컨테이너에서 임시 가건물에서 수업을 하고 이게 맞나 싶었는데 그 당시에 학교 다니는 학생들 사실 고생을 되게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어놓고 보니까 되게 진짜 대학교 같이 좋긴 한데 아무튼 동네 주민으로서는 약간 이게 맞나 싶기도 했고 금강초에서 뭐 저도 종종
어릴 때 여기서 야구하거나 이렇게 놀곤 했었는데 아무튼 지금은 그때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네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아예 다 엎었어요. 이 사진만 봤을 때는 원래는 건물도 이쪽에 있는 게 아니고 운동장 쪽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은 그냥 운동장이었고 근데 요쪽 이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네모 쪽이 다 운동장이었고 학교 건물은 요 건물밖에 없었는데 그거를 약간 운동장을 정리를 하면서 완전 이제 운동장도 반토막을 내고 이게 운동장 원래 굉장히 넓었었거든요. 근데 좀 많은 변화가 정말 있네요. 아무튼 금강초 얘기가 나와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자,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시는 그런 얘기였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소피림이 정말 저는 굉장히 인상 깊은 사연이었는데 키포가 한두 개가 아니라서 저는 부산, 부모님은 충청도, 서울 태생에 쭉 서울 경기권 거주. 1번 어릴 때 롯데 과자 많이 먹고 롯데 월드 좋아하고 롯데 백화점 좋아함, 롯데 호텔 금색 앤틱 좋아함, 그냥 롯데를 좋아했던 듯. 2번 첫 야구장 갔을 때가 남친 부산 사람이라 잠실 롯두 경기였음. 3번 응원 너무 재밌었고 열정적이고 응원과 감동적 유니폼 제일 이쁨. 4번 화끈한 부산 사람들 이꼴 내 성향. 5번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이 조징웅 강다니엘이었음. 전준우 선수는 이상형이다. 6번 누리 동영상을 보고 누리 예빠짐. 누리 진짜 잔망미 개웃김. 7번 도깨비 같은 야구 스타일 도파민 분출. 8번 우승할 때까지 내가 이기나 네가 이기나 보고 싶음. 좋게 말하면 팀이 한골 탈퇴하는 과정을 보고 싶음. 나쁘게 말하면 악다구니. 그 밖에 각 선수들 감독님들 모두 왜인지 그냥 조금인데 되게 이 댓글이 되게 감명 깊었던 게 1번이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냥 롯데를 좋아하셨네요. 롯데 자이언츠 야구하고 상관없이. 특히 저는 롯데 과자 많이 먹고 롯데 월드 좋아하시는 거는 뭐 아주 놀라운 일은 아닌데 롯데 백화점 좋아함, 특히 롯데 호텔의 어떤 그 디자인 요소들 금색 앤틱 좀 롯데 백화점 특유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거를 좋아하시는 건 되게 좀 신기하네요. 네, 아무튼 이 좀 재밌는 것 같고 또 그 남친이 부산 사람이었어가지고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상형도 굉장히 재밌는데 하필 좋아하는 연예인이 조진웅 광단이에요. 두 분 전부 다 이제 찐 부산 롯데 팬으로 유명하신 분들이고 또 전준우 선수도 이상형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저는 궁금한데 약간 조진웅 광대니님이 롯데 팬이셔가지고 좋아하시게 되신 건지 아니면 전혀 배경 지식이 없이 그냥 좋아하고 보니까 이분들도 롯데 팬인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아무튼 그렇고 누리도 굉장히 팬들이 많죠. 그러니까 특유의 그 잔망미 그게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누리 팬분들은 그 누리 본체 그러니까 누리 안에 들어가 계신 본체분이 맨날 그럴 순 없잖아요. 그분도 이제 다른 마스코트를 같이 하시니까 그래서 누리 본체가 이제 맞는 날인지 아닌 날인지 좀 찾아내시더라고요. 하는 거 보고 뭐 어떤 뛰는 폼이나 춤추는 어떤 그 느낌이나 이런 거 보시고 그렇고 도깨비 뭐 이런 거 계신데 네. 아무튼 저는 롯데 백화점 좋아하면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어떤 물건이나 이런 게 아니고 롯데 백화점의 특유의 어떤 스타일들을 좋아하시는 게 굉장히 인상 깊고요. 자 그리고 듀드8877님 8887님 보통 친구가 경기장 데리고 가서 그날 이기고 별 생각 없이 되는 경우가 많음. 개 같은 경우 참 의문의 어떤 속박의 굴레를 쓰시게 된 케이스인 것 같은데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아마 팬 친구분이 야구를 좀 오래 보셨다면 아마 이 얘기 무조건 하셨을 거예요. 니는 롯데 팬 하지 마라. 네, 저도 항상 그렇게 얘기하지만 참 어불성설이죠. 그 롯데 야구를 같이 보러 가놓고 니는 롯데 팬 하지 마라 이러라는 게 이런 케이스도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바로 드미님 찐 두산 팬 김태형 감독님 따라 롯데 팬으로 이사 왔어요. 네, 감독님 따라오시는 케이스도 종종 또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감독님이 지금 또 잘해주고 계시니까 너무 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리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그레이트 리셋님. 네, NC로 갈아타기 위해 체면 요법 외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롯데로 채널 돌리고 있더이다. 너무 미워서 한 3년 야구 안 보다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롯데 야구 보고 있더라고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어린 저를 데리고 사직구장에서 같이 응원했던 추억과 아버지의 사랑 때문인 것 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따뜻한 댓글 사연인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안 보시다가 어느 순간에 약간 쿨타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보시는 것 같고 특히 저는 뒷부분이 굉장히 감동적인데 진짜 부산 경남지방 특히 부산의 어떤 아버지의 사랑은 굉장히 많은 확률로 야구장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사실 아버지들도 사랑을 표현하는 걸 많이 배우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표현이 야구장에 데려가 주시는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저도 비슷한 것 같고요. 아무튼 사직 야구장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 가 조금 맞는 문장인 것 같아요. 어머니의 사랑도 물론 있겠지만 어머니의 사랑보다는 적어도 제 또래까지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곳이 그러니까 부산
아빠들의 사랑이 있는 곳이 사직 야구장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제 아버지도 구독을 하셨는데 참 집에서는 안 이러면서 이런 얘기하면 괜히 또 감성적이 돼가지고 좀 민망하지만 네 아버지 혹시 이걸 보신다면 네 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동방아이토아이님 저는 85년 어린이 회원증을 아직도 들고 있는 모태 롯데 팬입니다. 그 당시 연간 어린이 회원이 5,000원으로 기억나요. 모자랑 반팔로 닦고 입고 다니던 사진 보면은 옛날 생각이 납니다. 유두현님의 한국 시리즈 홈런을 생방으로 봤던 기억도 나네요. 그리고 4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응원하고 있네요. 롯데가 성적이 안 좋아도 늘 롯데는 오랜 친구 같아서 포기 못할 것 같아요. 오늘 사직 응원하러 가려고 예매해놨는데 우천시도 될 듯하네요. 팀이 못해도 열심히 하는 모습만 보여라. 롯데야 늘 응원한다라고 또 84년 한국 시리즈를 보셨던 정말 또 오래된 팬분께서 또 댓글을 주셨는데 진짜 이 말씀도 맞죠. 성적이 안 좋아도 늘 오랜 친구 같아서 포기 못한다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팀이 강팀이었다면 이렇게 좀 마음이 갈까라는 생각도 자주 하거든요. 근데 올해 잘 못해서 마음이 나가는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어린이 회원 이런 거는 못 해봤긴 했는데 약간 이 사연에 어울리는 노래가 생각이 나는데 그 제목이 제가 정확히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야구 사직구장 가서 경기 끝나고 약간 보통 경기를 졌을 때 끝나고 그 깔리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 노래가 그 제목이 자이언츠 러브송이고 비크루즈라는 밴드의 음악이네요. 그 노래 가사를 보시면 아마 아실 건데 사랑한다 자이언츠 그러니까 사랑한다 자이 나의 롯데 사랑한다 나의 친구여 그대와 내가 손을 맞잡고 이 세상 달려나가면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아 사랑한다 자이언츠 영원토록 함께 가보자 거인의 뜨거운 심장이 뛰는 한 우리는 하나다 그대는 우린 그대의 영원한 친구야 이 노래죠. 그래서 아마 불러드리면 다 아시는 노래인데 이 노래 제목이 자이언츠 러브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노래 제목을 지금 찾아보기 전까지 사랑한다 자이언츠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노래고 이 가사 내용을 아마 사실은 정확히는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게 왜냐면 이 노래가 경기 중에 나온 노래가 아니고 경기 끝나고 나서 이제 퇴장할 때 나온 노래고 보통 그 경기를 이기면은 그 수훈 선수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보통 수훈 선수 인터뷰를 하고 나면은 시간이 꽤 지나기 때문에 경기장에서 보통은 바로 나가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노래 들을 기회가 없고 보통 지면 이제 경기가 끝나자마자 이 노래가 나오거든요. 경기 끝나고 그 조지훈 단장의 인사가 나오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가 나오고 이제 이 노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고 나서 이 노래 늘 많이 듣게 되고 저도 이 노래가 나올 때쯤에 이제 현장 직관 리뷰 바로 녹화 그 촬영을 하는데 어떤 가사를 보면은 거의 정말 많은 부산 소년들의 어떤 경험 당연히 이제 부산 소녀들도 이 경험이 많으실 건데 진짜 공감이 많이 되는 가사이고 진짜 좋은 노래고 이 노래가 2010년에 나온 노래예요. 10년에 나온 노래고 그러니까 이 가사를 보면은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았어 너와 함께한 내 어린 시절은 아빠의 손을 꼭 잡고 너의 처음 만난 그 순간 잊을 수 없는 큰 감동이었어. 시간이 흘려서 난 어른이 있고 세상은 그리 만만하지 않았지. 하지만 힘이 될 때 늘 항상 내 곁에 있어준 자랑스러운 나의 친구 롯데 자이언츠. 네, 그리고 2절을 보면은 심장을 울리는 저패고동 소리 친구야 너와 내가 여기 있잖아. 마지막 축배를 들고 우린 또 함께 외치리 자랑스러운 나의 친구 롯데 자이언츠 사랑하다 나의 친구여 사랑하다 나의 친구여 그대와 내가 손을 맞잡고 이 세상 달려나가면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아 사랑한다 자이언츠 영원토록 함께 가보자 거인의 뜨거운 심장이 뛰는 한 우리는 하나다 너의 뒤에 내가 있잖아 사랑한다 나의 롯데 사랑한다 나의 친구여 그대가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도 포기 않겠다 그대는 우리의 영원한 우린 그대의 영원한 친구야. 세월이 흘러도 나는 너만의 영원한 친구야. 이런 가사인데 이게 진짜 이 노래를 쓰신 분이 싱어송라이터 비크루즈라는 분인데 이분이 노래를 쓴 사연이 어린 시절 지금은 고인이 되신 아버지의 손을 잡고 처음 야구를 알게 되었고 나에게 자이언츠는 때론 친구가 돼주었고 때론 아버지를 느끼게 해주는 인생 최고의 동반자이다 라고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야구 롯데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노래를 쓸 수 있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이 노래를 제일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한 곡이에요. 너무 그 가사도 가사고 이 곡의 어떤 느낌이 정서가 진짜 야구를 한 사람만 나온 노래예요. 그래서 갑자기 눈물이 나오는데 이 노래는 계속
경기 끝나고 나왔으면 좋겠고 이분을 한번 시구나 이렇게 모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왜냐면 2012년에 나왔지만 이 노래가 벌써 15년 넘게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떤 시구를 하시거나 또 구장에서 노래를 부르시는 기회를 못 받으신 것 같아가지고 한 번쯤은 모셔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동방님이 남겨주신 것처럼 네 오랜 친구라는 그런 생각이고 그 친구가 너무 잘난 친구는 약간 정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진짜 너무 완벽하고 너무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고 그런 친구는 별로 정이 안 가는데 롯데는 좀 조금 모자란 친구죠. 그래서 뭔가 공부도 잘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좀 허당이고 좀 그런 친구 같은데 그렇다 보니 이건 더 정이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잘은 못했지만 어찌됐건 40년 넘게 같은 모습으로 남아있으니까 그게 좀 이 팀을 떠날 수가 없는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 그리고 갑자기 막 감정이 몰려오네요. 그리고 안 변했다는 거가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야구장도 그렇고 그 야구장에 있는 어떤 기억이나 추억이 너무 많은 거죠 우리가. 아무튼 야구 얘기하다 보면 저게 되게 감정이 이때만 되게 동해지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감정이 엄청 풍부한 편은 아닌데 그만큼 제가 야구를 또 좋아한다는 얘기겠죠. 아무튼 이 노래 자이언츠 러브송이었습니다. 경기 끝나고 나오는 사랑한다 나의 롯데 사랑한다 나의 친구요 가사 나온 노래가 그렇고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다음은 이제 발리볼 리포트님인데 옹기종기 롯팬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는 거 네 좋습니다. 김용기 감독이 선수 시절 거제리 현대아파트 살았죠 라고 이렇게 또 남겨주셨고 스포츠 진신녀님 부산 갸펜이라 어릴 때 아니 10년 전만 해도 김용기 감독 얘기 너무 안 했는데 저도 이거 참 좋고요. 이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약간 이름도 따로 만들어서 해보고 싶은 게 그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저 원래 라디오 PD가 고등학생 때 꿈이었고 네 근데 참 감사한 게 제가 이 콘텐츠를 하면서 이 월요일 사연 콘텐츠를 하면서 제 꿈을 이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라디오 PD가 되고 싶다고 했잖아요. 되고 싶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좀 제가 하고 싶은 방송은 되게 진짜 거리감 없는 되게 친근하고 이게 라디오 매력이 원래 그런 거지만 그 중에서도 진짜 어떤 방송이라는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진짜 이런 친구들끼리 가족 지인들끼리 가까운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진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방송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런 기회가 없다가 제가 이렇게 야구 방송을 통해서 또 야구 리뷰로 시작을 했지만 이 야구라는 롯데라는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게 저는 진짜 너무 좋은 것 같고 너무 감사해요. 제가 진짜 어릴 때 하고 싶었던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 게 돼버렸거든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꿈을 이뤘습니다. 진짜 이게 빈말이 아니고. 네, 그래서 또 갑자기 감정이 막 올라오는데, 네, 하여튼 이렇게 또 저희 롯데 사랑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야구 리뷰가 아닌데도 이렇게 또 소중한 추억이랑 이렇게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게 사람이 꿈이라는 게 참 막연한 단어인데 이렇게도 꿈이 이루어지는군요. 네, 물론 더 큰 꿈들은 남아있고 하겠지만 진짜 어떤 크기와 상관없이 내가 어릴 때 간절하게 소망했던 바라왔던 어떤 모습을 이루는 거 그게 꿈이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좀 꿈을 이룬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그리고 김용희 감독님이 거제리 현대아파트에 찾았다. 저는 사실 김동희 감독님을 실물로 뵌 적은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근데 김용희 감독님이 참 신사로 유명하시죠. 스타일도 그렇고 성품도 워낙에 신사로 유명하신데 올 시즌에 또 좋은 도약이 되고 있는 게 또 퓨처스에서 김용희 감독님이 또 어린 선수들을 잘 이끌어 주셔서 그렇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우리 팀 감독으로서 또 준우승도 하셨고 또 다른 팀에서도 많은 이제 활약을 하셨었는데 감독으로서도 진짜 아버지 같은 지금은 이제 아버지보다 할아버지에 가깝게 됐죠. 선수들이 어려지다 보니까. 근데 그런 따뜻한 리더십으로 또 어린 선수들을 잘 품어주시고 계신 것 같아서 네, 김용희 감독님도 오래오래 같이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스포츠 진심녀님 부산 갸펜이라 어릴 때 아니 10년 전만 해도 사직 기아팬은 동물원 원숭이 느낌 팬들끼리 조촐하게 모여보고 팬카페 캠카페끼리 주말 경기 당관 응원하다가 이제는 갸 응원단 덕에 요즘은 원숭이 취급 아니라서 세월 달라진 거 느낌이라고 남겨주셨고 그쵸 한 10년 전만 해도 사실 원정 팬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그쵸 딱 코로나 끝나고 즈음부터 원정 팬분들이 많이 늘더니 기아, LG, NC 이 정도 팀들은 원정 팬들이 거의 3루 쪽을 많이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고 저는 그 남행열차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남행열차는 사실 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네, 노래가 나오면 좋아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부산에서 사시는 광주 전라도 분들이 제법 꽤 많거든요. 꽤 많아요. 꽤가 아니고 되게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마 이분들한테는 또 기아 타이거즈의 경기가 또 남다른 의미를 또 가지고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또 원정 팬의 문화, 그러니까 다른 팀 문화를 볼 수 있는 게 저는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또 다른 팀, 사실은 또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은 뭐 KT, 김 이런 팀 팬분들은 사실 명수가 진짜 몇 명 안 되시긴 해요. 한 200명도 안 돼, 한 100명 이럴 때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소규모로 응원하시는 것도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한번 그냥 안에 들어가서 같이 한 적도 있습니다. 경기가 너무 크게 지고 있기도 했고, 근데 그런 것도 좀 재밌어요. 야구 문화라는 게 꼭 우리 팀이 이긴 것도 좋지만 또 다양한 팬분들의 어떤 문화 본 것도 재밌고, 사실 노래는 죄가 없잖아요. 뭐 노래는 신나면 같이 부르는 거지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는 우리 팀이 진짜 할 노래 없으면 나온 노래라서 아파트를 부르고 싶으면 다른 팀이 틀어줄 때 같이 불러야 됩니다. 아무튼 야구 문화라는 게 뭐 이기고 지는 것도 있지만 그 외에 즐기는 것도 중요하니까, 좀 원정 팬분들이 그래도 좀 즐겁게 사주에서 볼 수 있게 된 것도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롯데님, 제 인생 첫 직관이 2009년 7월 송승준 선수가 SK 상대로 완봉했던 그날이었네요. 전설의 그날이죠. 그 경기 끝나고 그 인터뷰를 어머니께서 오늘 아침에 SK를 꼭 이겼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송승준 선수가 눈물이 보이면서 얘기를 했던 전설의 인터뷰고, 저 경기를 시작으로 이제 송삼봉의 전설이 시작이 됐었죠. 네, 그리고 그 당시 저는 야구를도 잘 몰랐을 때인데 우연히 옆자리에 앉았던 동인고 교복 입은 학생들이 저에게 신나서 룰을 가르쳐주며 많이 배웠던 기억이 나네요. 그 학생들 덕분에 여지껏 경기 결과에 따라서 1위 2위하는 롯골바가 되었네요. 그때 그 학생들 너무 고마워요라고 남겨주셨고, 제가 동인고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동인고 교복인데 동인고 교복을 왜 집어서 말씀하셨냐? 동인고 교복은 아주 유명하고 사실 못 알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설문조사 결과 가장 못생긴 교복 1위로 꼽힌 교복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동인고가 유명한 게 딱 두 개인데 1번 교복, 2번 공유입니다. 이 공유 씨가 동인고 출신이고요.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동인고 교복은. 그래서 참 뭐 저도 입었던 옷이지만 사실 남고기 때문에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근데 전설과 같은 비하들이 좀 있죠. 일단 때가 안 탑니다. 왜냐면 옷이 때색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학교가 이거 동인고가 어디 있냐면은 야구장에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거리가 1.4km 정도 돼가지고 내리막길이다 보니까 이제 야자를 째고 야구장을 가는 케이스가 종종 있었는데, 저가 2008년, 9년, 10년 고등학생이고 그때가 딱 로이스터 시기하고 겹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많은 영향을 받았고, 저희 학번, 저희 동기들의 성적이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로이스터 야구를 직방으로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롯데의 성적이 좋을 때 동인고의 성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전설과 같은 에피소드가 있는 게, 야자를 째고 야구를 보러 갔다가 TV 중계에 나온 동인고 교복을 보고 선생님들이 잡으러 갔다는 전설과 같은 썰이 있는데,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들렸던 얘기라 가지고 맞건 아니 좀 비하게 됐거나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또 옛날에 저가 고등학생이었던 시기에 딱 이런 경험 하셨다니까 아마 제 친구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2009년이면 저도 고2 때니까요. 네, 아무튼 내 생각이 나고, 저도 이제 저는 야자를 째일 정도로 담대한 친구는 못 됐어가지고 경기를 이제 라디오나 듣고 있다가 9시에 딱 마치잖아요. 그러면 경기가 그때 한 7회 8회 이 정도면 그 내려가가지고 문 열어줄 때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을 보고 이러는 기억이 납니다. 그것도 많이 아니고 한두 번 그랬나? 그런데 그 한두 번의 경험이 되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거 보니까 되게 잘 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런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인고 나오신 분들이 아마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많으실 텐데, 선배님이건 또 동기건, 동기 친구건 아니면 후배님들이건 혹시 동인고 계시면 또 굉장히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까지 오늘 사연이 있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많은 사연이 있었는데 또 정말 재밌는 댓글부터 감동적인 댓글까지 정말 많이 남겨주셨고, 오늘은 제가 사연 주제를 다음 주에 뭘 하면 좋을까 잘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오늘 그냥 얘기 들으시면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그냥 편하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소개를 그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억이라는 게 워낙 범주가 넓다 보니까 특정 짓긴 좀 힘든 것 같고요. 네, 그냥 뭐 야구에 얽힌 추억들, 사직구장에 얽힌 추억들 이런 거 남겨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는 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고요. 자, 주중에는 고척으로 가가지고 이제 키움 히어로즈하고 또 맞대결을 하게 되는데, 선발 매치업은 반지 선수 대 김유나 선수입니다. 일단 저번 주에 사직에서도 만났었기 때문에 뭐 굉장히 빠르게 히어로즈를 또 만나게 됐는데, 일단 반지 선수가 이제 안 좋고 있는데 일단 4월 16일 키움전에서는 7이닝 동안
괜찮은 투구를 했습니다. 7이닝 동안 20점 12삼진이었으니까 잘 던졌는데 내일의 관건은 과연 피치컴을 안 하고 나오는가를 일단 봐야 되겠고 반주 선수가 지금 좋지 않은데 뭐 외국인 투수 선수를 바꾸는 것보다는 사실 반주 선수가 반등하는 게 확률이 훨씬 높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 교체를 하지 않아도 되게 잘해주는 게 급선무일 것이고 그렇습니다. 저는 일단 계속 말씀드리지만 피치컴이 떼고 제발 한 번만 던져봐라 라는 거 계속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김윤아 선수는 제가 좀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선수인데 지난 등판에서는 사실은 좋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4이닝 동안 4실점 2자책 롯데와의 경기에서 4월 17일 했고 그 다음 23일 두산전에서 1이닝 동안 3실점 1자책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좀 수비 도움을 못 받으면서 이닝을 좀 짧게 4이닝밖에 못 먹고 있긴 한데 그래도 김윤아 선수는 저는 굉장히 촉망 맞는 좋은 투수라고 생각을 해서 또 물론 우리가 이겨야 되겠으나 사실 김윤아 선수의 조금 좋은 투구도 저는 좀 기대 응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유망하게 보는 높이 보는 선수라고 높이 보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기는 우리가 이기되 두 투수 다 좀 좋은 투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소망입니다. 아무튼 그렇고 EOE를 좀 졌는데 아무튼 연패로 안 가고 또 바로 끊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승률을 5할 이상 맞춰놓는 게 중요하다는 게 지금 졌지만 16승 2무 13패잖아요. 플러스 3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벌어놓으면 이렇게 한번 져도 여유가 좀 있다 보니까 금방 또 그 채워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패로 가지 말고 내일 또 승리를 해가지고 다시 플러스 4를 복구를 하고 또 힘든 9연전 일정이 시작을 잘 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상 이 월요일 사연 이 댓글 읽기 콘텐츠가 시간이 엄청 길어지는 것 같은데 아무튼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에도 또 좋은 야구 이야기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 야구였고요. 재밌게 보고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멤버십과 슈퍼땡스도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투원투지 승리를 위한 전진 롯데 자이언츠.